이번에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시집을 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로, 며느리로, 그리고 아내로 살아가면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20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뿌리 자치상을 받음으로써 좀 더 열심히 충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로 듣고 더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두입니다. 저는 1986년부터 교사로 일했습니다. 1997년에는 충남으로 와서 당진고, 성환고, 합덕여고, 온양용화고, 쌍용고 등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에 2014년 9월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정책기획장학관과 학교정책과장, 교육혁신과장, 교육국장 등으로 현재 천안교육장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교직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공로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대견하면서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좀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께 송구함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우리 학부모와 또한 아이들 대표해서 충남 교육을 위해서 의뢰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과 또한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러한 상으로 받고 더욱더 충남 교육을 위해서 충남교육청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풀뿌리 대상, 자치대상에 대해서 작년부터 알았는데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수상식에 가서 꽃다발 전달해 드리고 했는데 정말 받으실 분들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우리 이수진 회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이병도 교육장님은 교육국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임기호 회장님도 마산 학부모 협의회랑 같이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자격이 갖춰진 분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풀뿌리 자치 대상 자체가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지켜봤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자리에 제가 갈 수 있었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으로 교육과 인연을 맺은 게요. 저희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폐교된다는 소식에 저희 아이를 입학시킨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맺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충남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충남교육은 한 아이도 버리지 않고 그 아이들의 방향성을 인도해주는 어찌 보면 안내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갈 수 있었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에 또 이렇게 20년 함께한 그 세월 속에 좋은 상과 함께 앞으로도 더 40년, 50년, 100년의 충남교육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좀 도민들께는 부끄러운 말씀인데 우리 충남교육이 굉장히 흑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당시 교육감이셨던 분과 또 교육위원이었던 분들이 선거를 둘러싸고 각서를 주고받으면서 인사권과 재정권을 위임했다가 두 분이 다 구속돼서 실형을 사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고 2009년도쯤에 교육감님께서도 인사비리 또는 뇌물비리와 관련돼서 교육감을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있었고 2012년에도 또 전문직과 관련된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당시 교육감님께서 임기는 중도에 마치시고 또 구속되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우리 충남교육이 갖고 있는 이런 흑역사가 십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14년 이후에 저는 이제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또 충남교육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충남교육이 청렴한 충남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과제였었는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판단을 들고 앞으로도 더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열겠다는 게 우리 충남교육의 지표였었는데 그 지표와 비전을 어느 정도는 달성해 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난 10여 년간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만들어온 우리 충남 혁신교육의 성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잘 반영돼서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충남 교육을 보면서 수식어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 그런 걸 봤을 때 충남 교육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행정이 우리 아이들,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최고의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는 충남 교육을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김지철 교육감님과 10년이라는 세월을 학부모로, 학부모 회장으로, 협의 회장으로 같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께서 펼치시는 정책 자체가 앞서 나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교실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정말 앞서서 펼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임기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로 한 게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도 아마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충남은 항상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런 충남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20년 동안 충남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로지원센터장을 하고 또 교육사업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불안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도 스러운데요. 그 안에 교육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면 훨씬 더 앞은 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수상하신 이병도 교육장님 그리고 임기호 회장님을 비롯해 학부모 회장님이신 표미자 회장님까지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이런 동지들과 앞으로를 설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의 본질을 사실은 아이들이 실력 있고 품성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한 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다 나은 수업을 하고 보다 나은 아이들의 인성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교육 행정을 통해서 그런 선생님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충남교육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면서 선생님들이 활기차고 알차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충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충남교육의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도생의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인성이나 품성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 또는 우려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는 가정 교육을 통해서 또는 지역 사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많이 전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실력만 고양시키다가 보면은 그러한 인성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그런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더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본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시민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 또는 지역사회 또는 저 같은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또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더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는 교육청, 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믿고, 선생님들한테 믿고, 또한 행정도 믿고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교육청에, 학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 교육 밑에서 자기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고 또한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선생님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쉬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에 배웠던 더불어 다 같이 둥글게 그러한 협동심을 좀 배워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세대를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이러한 그러한 생각으로 자라나고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참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불어서 둥글게 같이 자라나고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들도 그러한 선생님을 믿고 교육 행정을 믿고 같이 갔을 때 진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충남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권이 보호되어야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아주 깊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문제겠지요. 그렇지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무조건 학생들이 갖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본인들 학습, 그 다음에 본인들이 나아가서 삶의 주체가, 자기의 삶의 주체가 돼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인으로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서로 교육 공동체가 이런 거를 이루어내면 충남 교육의 미래는 확실히 저는 분명히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4개 시군의 교육청 중에 부여군 학부모 협의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자발적으로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했고요. 특히 거기에 저희 에듀밋이 프로그램 개발서부터 그리고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물신양명으로 참 많은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학부모들의 변화, 교육의 변화가 어찌 보면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변화로 이어지고 환경센터가 없었던, 교육센터가 없었던 부여에는 그런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환경센터도 구축이 되고 그리고 환경정원서부터 연결고리로서 환경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요,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때 훨씬 더 밝은 미래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리고 쉽고 편한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정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굵직한 정책의 안에서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정책적으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자원순환의 선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편하다 보니 그거에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편함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두 가지 트랙으로
교육과 특히나 저희같이 에듀테크 기업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그리고 나라에서는 국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환경의 다양한 것들,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좋은 것에 정책들을 세워주신다면 저희 일반인들은 조금 더 계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서울에서 소도시로 시집을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아산은 이제 거의 서울과 버금갑니다. 그런데 부여는 혹시 아실까요? 올 1년 태어난 아이들이 90명이라고 하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송간초등학교는 내년 후년에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교감 선생님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분교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을 10년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지킬 학교가 없어진다는 소리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총동창회와 TF팀을 만들어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인데 저희의 노력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방안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학교로 유입시킨다든지 아니면 대도시의 학생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입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밥그릇을 뺏어오는 것뿐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서울도 폐교가 생기고 천안아산도 폐교가 생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여의 청년들은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대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대도시가 차도 막히고 정말 쓸 것도 많은데 왜 과연 그 친구들은 서울로 갈까요? 왜 대도시로 갈까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책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충남만 살펴볼 때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9,800명 정도가 되니까 매해 1,000명 정도씩이 이제 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현재도 우리 420여 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아이들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 현실이 5, 6년 후만 되면은 지금 방금 전에 이수진 회장도 말씀하셨듯이 군 단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절반 이상, 어찌 보면 3분의 2 정도가 입학생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작년 출생 기준으로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최고 적게 태어난 63명이 있는 군 지역부터 뭐 100명 미만인 곳이 벌써 4곳이나 되는 이런 실정인데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12개에서 한 24개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림잡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제 판단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약속하는 정책은 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애들에 대한 복지가 대폭 향상돼야 된다. 우리가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은 되고 있지만 사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나는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어떤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니까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평등한 교육 복지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대돼야 된다. 저출생 비용 중에 상당 부분을 아이들에게 투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도시로 가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자꾸 논할 게 아니라 시골에서 살아갈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돼야 된다. 시골에서 산다면은 이러한 적절한 직업과 또는 직업이 모두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적절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급여제도 같은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게 물론 많은 재정이 소요돼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이대로 가다가는 20,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거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데 이걸 그런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보통의 생각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해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농촌 지역에 과밀 학교에 있는 도시 지역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주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은 렌트 비용이라 가지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와서 농촌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와서 생활하면서 그 인근의 학교를 다니면은 실제적으로 임대료 정도, 월세 비용 정도, 주택과 관련된 비용 정도를 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마곡 초등학교하고 공주에 태안의 이원 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25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나름대로 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천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불당 1, 2동이나 이렇게 굉장히 과밀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저쪽 수신 성남 지역이라든가 또는 입장 선거 지역 같은 데 있는 그런 작은 학교에 인근에서 살으면은 실제 도시로 진입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통근거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도심 지역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우리 천안 지역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 모든 예산을 따져볼 때 물론 재정이 충분치는 않지만 다른 곳에 투여할 예산을 좀 조절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제도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 충남 도내끼리 우리 도내 속에서의 이제 농촌 유학생 시범 사업인데 저는 정주하는 분들에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무래도 문화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이 이쪽이 어렵다 보니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말씀을 여쭤보면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녀 교육부터 또는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늘 그렇듯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러나 본인들의 시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그곳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도 좀 그런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과 행정이 지금 현재는 최고 급선무인 문제, 농촌 지역,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져가는 지역을 살리는 게 학교 중심, 학교를 충분히 살려놔야 되는데 그 학교를 살리는 게 교육청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행정과의 부드러운 연계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환경 기후를 봤을 때 우리 지금 자라는 우리 아이들, 또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기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안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또한 아이만 날아가면 뭡니까? 예? 그 뒷받침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혼자 벌어서 아이 하나 낳고 하면은 뭐 집 사고 집 이자 나가고 대출금 갚고 생활비 나가고 교육비 나가고 돈 모을 시간이 없어요. 둘라 더 힘들어요. 둘이 벌어서 두 아이 가르치다 보면은 생활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부 예산을 저는 교육 예산에 지금보다 더 전폭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사교육비를 더 절감하고 해서 그 우리 신세대 젊은 그 예비 부모들이 마음 놓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교육 예산을 더 확보를 해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서 차기 교육감님도 좀 더 충남 교육을 위해서 더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충남 교육이 진짜 전국으로 계속 최고로 갈 수 있는 정점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교육관님이 나오셔서
진짜 변함없이 충남교육을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님 나오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작년부터 통폐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 홍성의 은하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에 맞게, 학교에 맞게, 환경에 맞게 조금 활성화된 방안을 더 정책을 조금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다른 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 달에 미얀마에서 그 산업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족을 다 초대를 해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책적으로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와서 이주해서 살게끔. 근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 때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 여건들을 조금 조건이나 여건들을 갖춰줘서 그렇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 이주를 할 수 있게 해서 학교에 이제 면 단위나 읍 단위 학교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생 수가 그래도 조금 더 늘지 않을까. 그리고 폐교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 이런 거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조금 저희가 찾아보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일면 일교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은 저희 이수진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홍성에서도 학부모 환경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각 학교로 이제 올해도 한 70학급 정도 수업을 나갔어요. 저희는 지금 3년 차거든요. 이수진 회장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수진 회장님이 또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역량 강화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감님도 환경교육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홍성교육지원청이 선도교육청이라서 지원금이 좀 제법 많이 나와서 열심히 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건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하게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나가서 듣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지키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생들이 더 잘 지켜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이 돼야 내 몸에 내가 성인이 돼서도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